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탄절 연휴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에서 동네 목욕탕을 찾은 어르신 세 분이 감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운 새벽 시간 몸을 녹이려 온수탕에 들어갔다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구급차가 연이어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챙겨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여관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소방이 이곳 지하 1층 여탕에 도착했을 때 쓰러진 3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동네 주민들인 걸로 알려진 이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여기다 바구니를 수건하고 놓고서 아침마다 몸이 아프고 하니까 댕긴다고 하더라고.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들이 몸을 담그고 있던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간 걸로 보고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984년 사용 승인된 뒤 2003년부터 목욕장업으로 영업 신고된 곳으로 평소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다 다니는 목욕탕이지. 지난 6월 이 목욕탕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점검 당시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종시는 긴급 부서별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내 목욕탕 20여 곳 등에 대해 전기안전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성탄절 연휴 이튿날인 오늘 도심 곳곳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위치한 야외 스케이트장엔 추운 날씨에도 온종일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엔 1에서 5cm 내외의 눈이 내리며 성탄절인 내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영하권의 날씨로 인해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며 빙판길로 변할 수 있어 나들이 교통안전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 공주 알밤이 다양한 가공식품을 쏟아내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밤 가공식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알밤 박람회 등 공주시를 밤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영양가 높은 우유와 공주 밤 알갱이를 혼합한 수제 요거트입니다. 공주의 한 목장이 개발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로컬푸드 매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유사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4, 5년 전 막걸리 등 두세 가지에 불과했던 밤 가공식품은 최근 밤 찹쌀떡을 비롯해 파이와 과자, 두부, 묵, 맥주 등 40여 가지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기를 끄는 히트 상품들도 잇따라 등장하면서 밤 가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MZ세대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서 그 밤 약과하고요. 밤 요구르트가 불티나게 팔려갖고요. 공주시에서 백지문을 할 때 그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전국 밤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공주 밤 주 생산지인 정안면입니다. 공주 정안밤은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 일교차가 큰 차령 산맥의 영향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5년 전 10,000톤을 넘기던 밤 생산량이 현재는 6,500톤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밤 가공식품을 통해 밤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면서 공주시를 밤 산업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국 최초의 알밤 박람회를 내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에는 국제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밤 생산부터 유통, 판매, 또 밤 가공 상품의 홍보에 이르기까지 밤 산업 전반에 대한 주도를 공주시에서 한번 해보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주를 대표하는 알밤을 매개로 한 산업화가 농가와 가공업체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소멸위기를 막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변호인은 정 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메시아 등 신적인 존재로 자칭한 적이 없기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객관적인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지속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전기장판이나 핫팩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온도가 뜨겁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피부에 닿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성철 객원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강추위에 핫팩이나 전기장판, 온열 매트 같은 개인용 난방기구 쓰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날씨 추워져서 전기장판은 항상 틀고 자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 돌아다닐 때도 핫팩은 항상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장 추위를 피하기엔 더없이 유용하지만 문제는 잘못 썼다간 피부가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핫팩을 이곳저곳에 붙이거나 장판이나 매트를 켠 채 잠들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은 40도 전후의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피부 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홍방과 색소의 변화, 색소 침착이 생겼다 없어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색소 침착이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편평세포암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서 하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방치하다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온 화상을 입었다면 먼저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준 뒤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습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원인에 대한 열의 노출을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소가 남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연고라던가 아니면 레이저 치료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나 노년층,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말초 감각이 떨어져 저온 화상 위험이 더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침 시에는 가급적 난방기구 전원을 끄고 켠 채로 잔다면 반드시 저온으로 맞추거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쓸 때는 얇은 이불을 깔거나 긴 소매를 입어 살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핫팩 역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성철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우성대학교 오덕성 총장 외 조직원 일동 714만 원, 주식회사 안전공업 대표이사 손주환 외 임직원 일동 500만 원, 클레버로직 임직원 일동 400만 원, 변호사 김태범님 100만 원, 주식회사 화성그린 임직원 일동 100만 원,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 외식조리과 2학년 일동 30만 원, 대전 목동초등학교 6학년 4반 학생 및 교사 일동 12만 1,3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온도는 대전 37.5도, 세종 37.7도, 충남 44.8도입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 3월 18일 대전 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반려견을 집어들고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각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태안군 남면의 한 수산물 음식점에서 불이 나 내부 170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1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가게 내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수출 감소세가 계속된 가운데 무역 수지가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수출은 지난달 대전이 3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고
세종은 8.0% 증가, 충남은 6.1%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입도 대전이 3억 6,400만 달러로 2.5% 감소했고 세종과 충남은 각각 4.5%와 5.9%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무역 수지는 대전만 4,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와 충남도가 각각 2천만 달러와 33억 5,700만 달러의 흑자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2027년까지 예정된 성면학교 제로화 사업 일정에 따라 올 겨울방학에 18개 학교의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학교는 목상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5곳, 고등학교 7곳, 특수학교 2곳으로 총 237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성면 건축물을 부분 철거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한 번에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사업 완료를 앞당기기보다 완전한 제거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